네, 반갑습니다. 해운대 일개미 TV입니다. 자, 오늘 왼쪽에 날짜 보시면 8월 29일 이제 12시 55분 점심시간이 이제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지수 상황부터 일단 살펴보면,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일단 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보다 시장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간 매파적으로 발언 이어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고, 회수 또한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밀렸죠. 미국장이 일단 지금 시장에 나온 게 뭐 75bp 인상하고요. 그 다음에 뭐 25, 25 이렇게 일단 맞출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뭐 100bp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75bp에서 뭐 50bp 두 번 이렇게 올리면서 3% 이제 중반 또는 뭐 후반대까지 일단 물가가 이제 안정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시장에서 이제 생각했던 예상치를 좀 벗어나면서 시장 충격이 좀 크게 왔고, 우리나라 지수 또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나스닥 지수가 뭐 한 3%, 4%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 개파락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보면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개파락 이후에 조금 돌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되는데, 미국 선물 지수도 오늘 1% 넘게 일단 밀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오늘 뭐 좋지는 않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면 한 3일째 올려놨던 위치를 오늘 하루 만에 개파락하면서 다시 이제 원상 원위치로 시켜놨고요. 하락 이후에 일단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3거일 동안. 그리고 오늘 위치를 보면 갭으로 하락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조금 시장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은 일단 뭐 악재로 시장 일단 인식이 되었고,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 그러니까 CPI 지수가 좀 이제 안정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잠깐 보시면,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선물 지수가 일단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장 초반부터 이렇게 빠져 있으면 미국장이 이제 개장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장 초반부터 만약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이제 플러스 구간에 있다가 이제 미국 시장 개장할 때 마이너스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마이너스에 있다가 미국장이 생각보다 덜 빠지거나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게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게 더 지수를 좀 이제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정도가 되겠죠. 자, 종목 일단 살펴보면, 제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 조강 ILI부터 일단 살펴보면, 이게 원래는 한국투자에서 프로그램 만약에 들어오면 지금 프로그램 물량이 240만 주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면 높은 위치를 만들고 뭐 10% 이상 일단 고점을 만들고 나서 프로그램이 또 빠지면서 이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금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죠. 뭐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프로그램 들어오는 시점을 일단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위치는 고점을 조금 찍고 이제 프로그램이 좀 나아야 될 위치인데, 그러지 않고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원래는 외국인 프로그램은 한국투자증권 물량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외국계 창구, JP모간 창구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투자,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창구에서 외국인 물량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물량으로 집계가 되고, 그 물량은 그대로 다음날 다시 그대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외국계에서 오늘 좀 들어오면서 물량이 계속 오늘 지금 250만 주면 거의 역대급입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왔던 게
198만 주였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나왔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들어왔고 이날 이제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 관련된 뉴스 안고 크게 일단 급등이 나왔던 자리였죠. 17일 날 8월 17일 날 27% 고점 그리고 종가가 이제 16% 10% 가까이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프로그램이 180만 주 가까이 뱉어냈지만 그래도 고점을 6.74% 남기고 종가는 일단 플러스 마감을 했고 요 자리하고 비슷하긴 한데 오늘 좀 다른 게 한국투자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계 JP모간 그 다음에 특별한 뉴스 나온 거 없이 프로그램이 오늘 대량으로 일단 호가가 맞춰지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뭐 예전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대로 일단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자리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제가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음선 나온 종목들 있죠. 시가도 당연히 뭐 빠져서 출발한 종목들이 많았을 텐데 시가가 빠지고 난 이후에 회복하는 양선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는 플러스 나온 종목들이겠죠. 그런 종목들이 많은 섹터가 지금 보면 원전 관련된 섹터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나왔던 게 뭐 이집트 원전 300조 가까이 되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한 게 부분적으로 수주한 게 한국투자력 공사에서 수주한 게 3조 원 정도 되면 3조 원. 그러니까 이제 총 300조 규모의 금액 중에서 1% 수주한 거죠. 1%. 그래서 아침에 갭이 금요일날 좀 떴다가 원전 전체가 떴다가 다 음선이 나오면서 재료 노출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으면서 물량 부담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조금 길게 보는 섹터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원전입니다. 원전. 유럽발 에너지 대란 위기가 찾아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도 크게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섹터가 원전 관련된 섹터고, 자, 두 번째는 원전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폴란드하고 체코. 거기에는 이제 통으로 좀 따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냈지만 이 폴란드나 방산도 먼저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전까지 만약 이어진다면 체코나 폴란드에서 좀 통으로 따낼 수 있는 수주를 그런 모멘텀이 조금 뭐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원전 섹터를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4, 4분기에서 좀 가장 큰 섹터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9월, 10월 달.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조금 이제 멀긴 하지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게 되면 네옴시티 관련주도 최근에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에 보면 그 원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 그래서 원전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총 세 가지죠, 그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유럽발 에너지 대란 위기 속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원전, 가스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원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코, 폴란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 네옴시티에 보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은 뭐 건설이나 설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지만 이 원전도 네옴시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딱 세 가지 이유가 이 모멘텀을 좀 끌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락 출발하고 나서 오늘 하락폭이 큰 종목들은 당연히 시장이 돌아오면 반등 날 가능성 크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기술적인 반등 가지고는 추세 그러니까 탄력을 끌어내기가 힘들고 오늘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 양선 나온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이 섹터는 살아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원전 관련된 섹터인데 이 원전 관련된 섹터 중에서도 보면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나갈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죠. 지금 조강하고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
조금 살리고 있는 게 에너토크 정도. 에너토크도 이제 금요일날 대장주였죠. 고점이 17% 올랐다가 이게 빠지면서 아마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다 음선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약세 정도로 일단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토크보다는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광, 오늘 프로그램 물량 또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월 초에 9월 2일날 큰 이벤트가 있는 박셀바이오, 이것도 일단 하락이 일단 멈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지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1선 근처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프로그램도 떨어지고 있지만 자리를 조금 잘 지켜내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전 관련된 섹터 유심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 모멘텀으로 박셀바이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자면 이제 그 가스 관련주, 지금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좀 끌어내고 있고, 또 이벤트가 있는 게 8월 29일 날 일단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또 잠급니다. 정비한다는 핑계로. 그래서 3일 동안 일단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이어진다면 천연가스 상승으로 인한 이 가스 관련주들, 뭐 GSE, 그다음에 뭐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뭐 이 정도가 지금 뭐 시장을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시장을 일단 따지고 있고 잘 대응하시고, 내일 또 장중 또는 장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